여러분, 물질과 에너지. 이것만 가지고 생명의 신비를 전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꽤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강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의 세포라는 생물학적 기적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과학적인 세계관을 알아본 다음에 그 설명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하고 되묻는 심오한 질문들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발생의 신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연에서 가장 경이로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완벽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이 구절, 시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내가 심히 기묘하게 지으심이라. 우리가 이 과정을 볼 때 느끼는 그 경외감, 그 놀라움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강의자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파헤쳐볼 핵심적인 미스터리를 딱 제시합니다. 아니, 진짜 이게 믿어지시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0.15mm짜리 세포 하나가 9달 만에 눈, 코, 손가락, 발가락 다 갖춘 사람이 된다니. 그럼 이 복잡한 과정은 대체 누가 이끄는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건 절대 우연이나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죠. 생물학자들은 이걸 발생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정교한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 발생 프로그램이란 게 바로 이겁니다. 세 단계로 딱 정리가 되죠. 첫째, 세포가 막 분열해서 숫자를 늘리고요. 둘째, 새로 생긴 세포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각자 정해진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리를 찾은 세포들이 너는 눈이 되어라, 너는 간이 되어라 하는 식으로 각자의 운명, 즉 최종 역할을 부여받는 거죠. 네, 그러면 과학계에서는 이 놀라운 발생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점, 바로 유물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물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생명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현상은 신 같은 외부의 존재 없이 그냥 물질과 에너지, 이 둘의 상호작용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누가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굴러간다는 거죠. 자, 이제 강의자가 왜 유물론의 의문을 제기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몸속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생명의 기본 설계도인 DNA와 실제 일꾼인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의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 몸에서 온갖 일을 다 하는 단백질을 진주 목걸이에 비유해요. 그럼 그 진주알은 뭘까요? 바로 아미노산이라는 건데 20가지 종류의 다른 진주알을 꿰어서 하나의 목걸이, 즉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진주 목걸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진주알의 꿰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생명을 좌우할 정도예요. 여기 보시는 헤모글로빈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수많은 아미노산 중에 딱 하나만 다른 걸로 바뀌었을 뿐인데 적혈구 모양이 찌그러지면서 산소 운반을 못하는 심각한 유전병이 생깁니다. 정말 놀랍죠? 이게 바로 생물학의 중심 원리라고 불리는 정보의 흐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DNA는 전체 건물의 마스터 설계도 같은 거고요. 필요한 부분만 복사한 부분 설계도가 바로 RNA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설계도를 보고 실제로 벽돌을 쌓고 창문을 다는 일꾼이 바로 단백질인 거죠. 모든 생명은 이 원리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명의 기본 작동 방식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오히려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생겨나거든요. 강의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유물론의 3가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신기한 건데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똑같은 DNA, 그러니까 똑같은 마스터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뇌세포는 뇌에 대한 설계도만 딱 펼쳐보고 근육세포는 근육 설계도만 펼쳐보는 걸까요? 모두가 똑같은 전체 약보를 가졌는데 어떻게 자기 파트만 딱 알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 같지 않나요? 과연 그 지휘자는 누구일까요? 강의자는 이걸 기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DNA는 그냥 6줄짜리 기타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기타 하나로 수천 가지 다른 노래를 연주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어떤 노래를 연주할지 결정하는 건데 과연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더 머리가 아파집니다. 이건 일종의 딜레마, 조절의 역설인데요. 보세요. 유전자를 하나 켜려면 20개에서 30개나 되는 특별한 단백질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 단백질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다른 유전자에서 만들어졌겠죠.
그럼 그 유전자를 켜려면 또 다른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랑 똑같죠. 단백질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한다니 이 시스템은 대체 어떻게 처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필요한 단백질이 전부 다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럼 그게 끝일까요? 아니죠. 자, 우리한테 벽돌, 시멘트, 목재 같은 건축 자재가 다 있다고 해서 저절로 멋진 집이 지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설계도에 따라 조립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이 수많은 단백질들을 모아서 눈, 손 같은 복잡한 구조로 조립하는 설계자는 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자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집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 집을 지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생명체의 형태를 보면 그 뒤에 어떤 설계자나 더 높은 차원의 정보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제 강의자는 아주 강력한 마지막 증거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침팬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99%.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인간과 침팬지가 공유하는 단백질 정보, 즉 DNA의 비율입니다. 생물학적인 재료로만 보면 우리랑 침팬지는 거의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거대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걸 딱 보여주죠. 보세요. 생물학적으로는 99% 똑같은데 현실은 어떤가요? 인간은 문명을 만들고 예술을 창조하고 복잡한 언어를 쓰죠. 침팬지는 그렇지 않고요. 이 둘 사이에 있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차이, 이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강의자가 내놓는 답은 이겁니다. 그 차이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 즉, DNA나 단백질 같은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 생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물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강의에서는 이걸 창세기를 근거로 들어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영적인 속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국 강의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유물론적인 과학은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는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뒀어요. 하지만 유전자 발현을 지휘하는 건 누구인지, 단백질 시스템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명의 형태는 누가 설계했는지, 그리고 인간은 왜 특별한지, 이 근원적인 질문들 앞에서는 한계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생명 속에 담긴 이 엄청난 정보와 질서, 그리고 아름다운 형태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건 단순한 과학을 넘어서 어쩌면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청사진, 그 근원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하죠.